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던 고양이. 3년의 기다림. 그 고양이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 작은 생명은 자신을 선택해준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고양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이고 우연처럼 찾아온 인연에 관한 이야기이며 그 인연이 어떻게 한 사람의 오늘을 이어붙였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을 먼저 말씀드렸으니 이제 처음부터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보호소의 아침은 늘 비슷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햇살이 투명한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흘러들어오면 직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사료통이 채워지고 물그릇이 씻겼으며 청소도구가 복도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밝은 표정의 가족들, 아이의 손을 꼭 잡은 부모, 혼자 온 젊은 여성, 노부부. 그들은 각자의 사정을 가슴에 품은 채 보호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새로운 가족을 찾아 떠났습니다. 털이 희고 곱슬거리는 품종 고양이들은 언제나 인기가 많았습니다.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아이, 귀가 접힌 아이, 배가 뽀얗게 부풀어 오른 아이들은 방문객들의 스마트폰 카메라 앞에서 자주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집을 얻어 보호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보호소의 한쪽 구석, 빛이 다른 케이지들보다 조금 덜 닿는 자리에는 한 마리의 고양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털을 가진 고양이였습니다. 한쪽 앞발을 살짝 불편하게 디디는 습관이 있었고 사람들이 다가와도 먼저 몸을 내밀거나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사람들의 시선은 잠시 그 케이지 앞에 머물다가 이내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불운을 부른다는 오래된 미신을 여전히 믿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는 돌보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그 고양이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지나 다시 겨울이 되었습니다. 아역의 숫자가 바뀌었고 보호소의 케이지들도 수없이 비워졌다가 다시 채워졌습니다.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왔고 또 새로운 인연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 순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검은 고양이의 케이지만큼은 조용했습니다. 1년이 흘렀을 때 보호소 직원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입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고양이일수록 장기 체류자가 되고 장기 체류자일수록 더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사료를 새 것으로 바꾸고 물을 갈아주고 케이지를 청소했습니다. 바쁜 오전이 끝나면 틈틈이 케이지 문을 열어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에 그 고양이는 경계하며 물러났지만 반년쯤 지나자 조금씩 손냄새를 맡기 시작했고 1년이 지났을 즈음에는 천천히 등을 내주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는 소중한 변화였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그 고양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보호소의 모든 직원들이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검은 털에 황금빛 눈동자를 가진 아이, 조용하고 조심스럽고 그러나 분명히 자기만의 방식으로 존재하는 아이. 3년째 되던 봄, 보호소 측은 다시 한번 SNS와 홈페이지에 입양 공고를 올렸습니다.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케이지 안에서 햇빛을 받으며 앉아있는 검은 고양이.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눈을 마주치는 순간 별다른 편집도 음악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눈빛 하나만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이 어딘가로 흘러갔습니다.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8년이 된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고양이를 키워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먼저 고양이를 데려왔고 아내는 그 작은 생명이 집안을 채우는 방식에 놀랐습니다. 소파 위에서 낮잠을 자는 것만으로도 공간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2년 전 그 고양이가 아파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창문 틈에서 추락했고 다리를 다쳤습니다. 수술을 받았고 오랫동안 재활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교대로 고양이를 돌봤고 병원비를 감당했으며 퇴근 후에도 집에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한 오후, 익숙한 담요 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다른 방에 있다가 남편의 작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밥그릇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장난감이 거실 모서리에 굴러다녔으며 고양이가 즐겨 앉던 창가 자리만이 비어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쉽게 다음 고양이를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가 된 것 같기도 했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냥 그 빈자리가 너무 오래 비어있다는 것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스마트폰으로 보호소 관련 게시글을 넘기다가 하나의 영상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검은 고양이였습니다. 한쪽 발을 살짝 올린 채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영상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다시 그 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3년 동안 입양되지 못한 고양이라는 설명을 읽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조금 불편하게 쓴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피하지는 않지만 먼저 다가오지도 않는다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에서 아내의 눈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먼저 다가오지 않는다. 그것은 상처받은 것들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기다린 것들, 충분히 외면당한 것들이 가진 태도였습니다. 아내는 그 고양이의 눈빛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검은 고양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보자고. 두 사람은 이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마음을 주었다가 또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결국 발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보호소에 도착한 날, 날씨는 맑았습니다. 직원이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여러 케이지를 지나쳤습니다. 아이들이 야옹거리거나 발로 케이지를 긁거나 잠든 채 웅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도의 끝, 빛이 조금 덜 닿는 자리, 검은 고양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에 익숙해진 몸짓이었습니다. 직원이 케이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고양이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서 멈추었다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케이지 앞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앞에 섰습니다. 앞발을 들어 남편의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라고.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양 서류를 작성하는 내내 검은 고양이는 케이지 안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동장 안에서 고양이는 조용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내가 이 동장에 손가락을 살짝 넣었습니다. 고양이는 냄새를 맡더니 코를 살짝 대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작은 접촉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동장 문을 열자 고양이는 천천히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새로운 공간을 탐색하는 것은 대부분의 고양이에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구석에 숨어서 이틀씩 나오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양이는 달랐습니다. 거실을 한 바퀴 돌고 소파 냄새를 맡고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미 이 공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창가 옆 작은 쿠션 위에 몸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 고양이는 현관 앞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귀가를 기다리듯 남편이 퇴근하고 문을 열면 그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큰 울음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었고 달려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까이 와서 바위 옆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방식의 반가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고양이에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은 굳이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과 그 고양이 사이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시작될 무렵에 어느 밤이었습니다. 아내는 침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조용한 집안,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양이가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전혀 다른 소리였습니다. 낮고 길고 무언가를 알리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고양이가 장난감을 찾는 것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침실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책을 내려놓고 문을 열었습니다. 고양이가 복도에 있었습니다. 거실 방향을 바라보며 다시 낮게 울었습니다. 그러더니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따라오라는 것처럼 아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소파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것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아내는 즉시 119에 전화했습니다. 고양이는 남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고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심장 관련 이상이었습니다. 의사는 조금만 더 늦게 발견되었다면 위험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듣는 동안 고양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이번 이틀째 아내가 잠깐 집에 돌아왔을 때 고양이는 현관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검은 고양이가 평소처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발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자리에 앉아 그 고양이를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고양이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둥글게 말고 눈을 반쯤 감았습니다. 거실에는 창밖의 빛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던 고양이가 결국 자신을 선택해준 가족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양이가 낸 작은 울음 하나가 누군가의 오늘을 이어붙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어떤 인연들이 서로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고양이는 처음부터 이 집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